들어갔어요. 지금 적폐로 나오는 김무사, 거기에 합수부장이 그때 전두환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정원에서 이제 그때는 안기부에서 고문 실컷 당하고 합수 5부로 이제 넘겨졌는데, 합수부가 바로 이제 전두환이가 합수부장으로 있던 거기 경찰청 조사실에 가서 엄청나게 존경하였습니다. 여기 아까 황인호 감사 부인이 시의원이 되셨던데, 황인호 여기 오셨구나. 황인호 그분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문 당하고 재판받고 하다가 나왔는데, 재판정에서 손은 의원은 내가 이렇게 같이 재판받으면서 손은 의원은 좀 위험하겠다, 원래 갖다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랬는데 다행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옆에는 영남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손은 의원님하고 지금 남양주에서 당선된 김한정 의원하고 두 사람이 영남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 일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됐고, 나중에 통민당을 할 적에 같이 저는 합류를 해서 정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의리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손은 의원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제가 안 나가고 다른 분이 좀 나갔으면 했는데, 그분이 못 나가게 돼가지고 제가 땜통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한 30년 하면서 이만큼 중요한 전당대회는 없구나 하면 많이 느낍니다. 올해가 정부 수립 70주년인데, 그 70주년이 바로 우리나라 분단 70주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단된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을 빼놓고는 전부 냉전 수구 세력이 정치를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왜곡된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이 있어서 이념적으로도 아주 대립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겨우 민주주의라고 몇 가지 이제 지켜왔습니다. 16년 가을에 촛불민주주의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고, 그 힘으로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정권이 교체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돼서 벌써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고 9월달에 또 한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정상회담을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남북관계가 이제 발전적으로 전개가 이제 돼 나갑니다. 앞에 두 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선언은 있었지만 내용상 진도가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4년 동안 제대로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단사가 크게 바뀌는 정말 전환기에 이제 왔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바람에 풀뿌리가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그 다음에 230개 기초자치단 중에서 151개, 그 다음에 850명 광역의원 중에서 650명, 2,900명 기초의원 중에서 1,600명, 이렇게 우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아주 큰 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바닥이 이제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잘 이렇게 동질화 시켜가지고 일선에서 야전에 뛰게 하면은 충분히 2021대 총선, 2022년 대선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 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도 더 쪼그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년 집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독일의 3인당, 스웨덴의 3인당 같은 경우도 다 4번, 5번씩 집권해서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다 뿌리를 내렸거든요.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10년 집권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10년 내에는 이게 정착이 안 됩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한 20년 가야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안 뽑히는 그런 정책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도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년, 30년 가는 전략적 구도를 가지고 당을 운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까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다. 이번에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좋은 당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 정치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시 사람들은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종시 국회를 더 해주면은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보다는 역시 당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할 역사적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국회는 출마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배수진을 치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그동안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당정청 간의 협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이제 고공 지지를 하다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줘서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역시 국무총리를 하면서 제가 당정청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는 뭐 다른 두 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해나가고, 제가 그 엄격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책의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여당 때 2번, 야당 때 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 경험을 가지고 이 당정청 협의를 하면은 훨씬 당 화합을 잘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적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한 2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책에 관해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당정청 협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이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129석인데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20석은 얻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못되는 바람에 13석밖에 못 얻었고, 호남이 24석인데 지금 우리가 5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40석인데 우리가 10석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이번에 그쪽도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바닥이 지금 뿌리가 뽑힌 셈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있고, 충청도, 강원도에서도 일부 더 얻을 수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많긴 합니다만 아직도 20여 석이 원외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여지가 있습니다. 연천, 포천까지도 이번에 올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21대 총선에서는 우리가 크게 압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있어서 2년 동안 잘 당을 운영을 해서 결국은 이제 1년 반입니다. 내년 말까지 운영하게 되고 초에 가면은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선거를 이기는 가장 핵심은 이 공천을 잘하는 거거든요. 공천을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공천을 했다가는 그건 이제 내분이 생겨가지고 지난번 자유한국당처럼 무슨 도장 가지고 뭐 어디로 날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공천을 아주 상향식으로 잘 해서 누구나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해서 하면은 많은 공감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선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서 압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2년에 재주권하는 게 이제 아주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쪽이 완전히 쪼그라져가지고 거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분단사에 한번 제대로 된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그 당을 이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는 학자가 되려고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유신이 나버렸어요. 학교 교문 앞에 있는데 막 탱크가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유신이 나와서 지금까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참 저는 존경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 이제 갔는데 아버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서 왔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데모는 누가 하냐? 학생들 다 집에 갔냐? 그랬더니 그럼 데모는 누가 하냐? 이건 명치유신하고 다르다. 명치유신 일본이 개방하기 위해서 한 유신인데 이게 박정희가 영구집권 하려고 한 건데 그 같은 유신이 아니다. 다른 거다. 아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머리통에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데모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다 없어. 집에 가고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근데 병이 남은 사람들은 자취하는 사람들, 하숙하는 사람은 다 먹고 자취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서울 애기들은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데모하자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데모를 학생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50년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 이제 왔는데 이번이 제가 이제 마지막 역할입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로 좋은 당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에 저희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 역량 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